자, 30분밖에 안 해서 30분 더 하고 쉴게요. 자, 이번에 진도 나갈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열은 했고 조합도 일부분 하다가 멈춘 게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할 겁니다. 특히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 좀 설명을 들어야 돼서 여러분이 좀 설명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형 6번까지 했죠. 맞나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유형 7번, 8번, 9번, 10번만 하면 되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유형 7번부터 설명해 봅시다. 자, 유형 7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 자, 요게 그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문제거든요. 문제 만드는 건데 이런 거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흩뿌려져 있어. 요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몇 개예요? 선분의 개수 또는 직선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거는 점 2개 있으면 선 만들 수 있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이 완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직선은 막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지. 이게 뭐라고? 8C2야. 기본은 이거예요. 선분이든 직선이든 점 2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28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용하는 게 뭐였냐면 중학교 때 우리 다각형의 모서리 개수 구했던 거 기억나요? 잘 봐봐. 이런 다각형에 예를 들어 육각형이 있어. 정육각형이 있다고 치고 정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몇 개예요? 손으로 세보면 하나, 둘, 셋, 3개밖에 없죠.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죠? 사실 더 있나요?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이것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6C2를 해요. 6개 중에서 2개를 중학교 거 버전이랑 고등학교 버전 설명해 줄게. 중등 버전은 어떻게 되었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선의 개수가 몇 개야? 봐봐. 한 꼭지점에서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나머지 점 5개에 그을 수 있지. 근데 옆에 있는 2개는 대각선이 아니라 모서리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자기 자신이랑 양옆에 있는 점을 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N각형 입장에서는 여기서 뻗을 수 있는 점이 몇 개라고? 자기 자신과 양쪽을 뺀 N-3개에 뻗을 수 있어, 선을. 그런 거를 몇 개 할 수 있다? N각형이니까 N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였죠? 여기서 얘 고른 거랑 거꾸로 여기서 얘 고른 게 같아서 몇 번 된다고? 중복이 발생했지. 2배로. 그래서 나누기 2를 한다 해서 요식을 외웠어, 중학교 때. 맞나요? 중학교 때 여러분 이식 외워서 대각선 개수 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중학교 때 도형 쪽을 날림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고등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NC1을 먼저 해. 그러면 선의 개수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모서리 몇 개겠어? N각형이면 N개겠지. 빼기 N 이렇게 풉니다.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몇 다 6 넣어봐. 얼마 나와? 6 넣으면은 육각형 몇 개 나와? 9개 나오지. 몇 다 6 넣어봐. 6C2 빼기 6이지? 6C 얼마예요? 15죠. 거기다 6 빼면 똑같이 9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식이에요. 이제 정리해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 버전. 이거는 중학교 때 설명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할 줄 알면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는 밑에 걸로 써야죠. 됐습니까? 자, 같은 식으로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아니다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주자. 자, 이 6개 점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해요? 3개죠.
그래서 6C 3 해서 구하면 20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라고? 무려 20개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보통은 이렇게 구한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로선 있고 세로선 있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보여요? 사각형은 이런 애들 말하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된다고? 가로선을 2개를 구하고 세로선을 2개를 구하면 그걸로 둘러싸인 애가 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4C2 곱하기 4C2 이렇게 가로선 중에서 2개 세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식으로 한다는 거야. 됐어요? 이런 식의 약간의 조합을 써서 빨리 푸는 법을 세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일단 이게 보편적인 방식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을 해. 어떤 문제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요 4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몇 개예요? 아, 3개만 해보자. 이 3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죠? 한 개지. 뭐 하나잖아. 직선은 1개라고. 맞아, 아니야? 근데 선분은 몇 개였어? 점 고르면 3C 이하면 몇 개야? 3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 세 놈이 나와. 근데 이게 선분으로 치면 따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직선으로 치면 따로 계산하면 돼, 안 돼? 하나로 계산해야지. 노란색 하나 나오는 거잖아. 이 3가지가 다. 그러니까 나는 1개 나오는 걸 3개 나온다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류가 몇 개죠? 실제로 1개라니까 몇 개 뻥튀기 된 거야? 3배가 아니야. 2개 뻥튀기 된 거야. 맞지? 플러스 2개만큼 뻥튀기가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겠어? 전체에서 뻥튀기 되는 오류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빼기 2를 거야, 전체에서. 이런 식이에요. 이따 보여줄게요, 샘플을. 자, 그리고 또 다른 오류. 이것도 비슷한 건데. 봐봐. 이런 애가 있어. 여기 있는 점 7개 중에서 삼각형 만들래.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7C3으로 우리는 계산할 거야.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이 4점 중에서 3개 고르면 삼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는 분명히 4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몇 개라고? 실제로는 0개인 거야. 그러면 이제 오차가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그거를 빼기 4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 왜? 이 7C3이라고 구한 개수 중에서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는 거야. 계산 오류가 있다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지. 4만큼 더 들어갔으면 4를 빼줘야 되는 거고 2만큼 더 들어갔으면 2를 빼주는 거다. 이 개념인 거야. 요것만 추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문제가 지금 유형 7번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89번 보세요. 자, 1089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윗줄에 점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고 아랫줄에 점이 몇 개 있어? 6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6개 있어. 자, 여기를 이어서 만드는 삼각형의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직선의 개수. 그러면 일단은 9C2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2점을 잡으면 직선이니까. 그래서 9 곱하기 8 나누기 2에서 36개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오류가 생기는 지점이 있죠. 어디 생겨요? 어디서 생겨? 이쪽 편에서 뭔가 오류가 하나 생길 거고 여기에도 오류가 생긴다. 자, 보세요. 이 점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이 무려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이 36개 중에 있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게 몇 가지가 돼야 돼? 1가지가 돼야 되니까 빼기 2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점이 몇 개 있어? 6개 중에 2개 고르는 방법은 15가지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다 몇 개라고? 직선 1개니까 오류가 몇 개예요? 14개나 뻥튀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빼기 14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0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들어간,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필기하세요.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풀고 넘어가게. 어차피 너무 오래 매달릴 상황은 아니야. 이 유형 하나하나에. 그냥 딱 설명하는 것만 풀어보시고 숙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자. 1091번 요것도 한번 풀어보자.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점이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위치가 잘 안 보여.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간격이 일정하게 점이 16개가 찍혔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직선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일단은 전체인 16C2를 구하는 거야. 일단은 전체를 구해. 그러면 120개가 나와. 근데 이게 120개가 다 진짜가 아니겠죠. 잘못 계산된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떤 애들? 일직선상에 있는 애들. 자, 일단 어떤 애가 있지? 대놓고.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게 끝인가요? 그렇죠. 대각선 있죠? 9, 10. 무려 10개의 케이스가 있어. 어떤 애가? 10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점이 4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럼 저기 이 직선별로 4C3에서 4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직선 몇 개다? 직선 1개인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 뻥튀기 된 거죠? 이게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4배로 뻥튀기 되면 나누기 4를 하는 건데 요 노란색으로 그은 이 일직선상에 있는 애들만 한해서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얘들에 한해서만 빼야 되니까 결국 나누기 4를 못하고 일일이 찾아서 빼야 되는 거야. 근데 일일이 빼는 거 몇 번 해야 돼? 지금 빼기 3을 몇 번 한다고? 케이스가 10개니까 10번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빼야 돼? 마이너스 30을 일단 해야 돼. 자, 이걸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점 3개가 일직선인 애들이 있죠. 어떤 애들이죠? 하나, 맞지?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요 네 놈에 대해서는 점 3개가 일직선상이 있어. 그래서 4개의 케이스는 3C2, 잠깐만, 이거 4C2인데 왜 3이 없어졌냐? 두 개 고르는 거죠? 4C에서 6개, 그래서 빼기 5네요. 이거 잘못 써놨대? 그래서 50 빼는 겁니다. 맞죠? 맞아, 아니야, 얘들아? 맞지? 자, 그리고 이거 봐봐. 요 4개 케이스는 점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3C2 하면 몇 가지야? 3가지라고 요 120개의 계산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1가지죠. 직선 1개지. 그래서 오차가 몇 개? 마이너스 2. 그런 애가 8개 있으니까 빼기 8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몇 가지게 됩니까? 62가지야. 이딴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형은
얘는 그 모든 게 한 개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건데 삼각형은 일직선상에 세 점 고르면 0개가 되니까 싹 다 오차예요. 그쵸? 얘는 그게 아니라 하나로 정리가 되니까 1을 뺀 만큼이 오차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이. 자, 그럼 넘어가서 삼각형 문제 풀어보자. 자, 넘어가셔서 몇 번 할 거냐면 1093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아까 같이 했어. 그래서 1093번 하나만 풀어보면 돼. 이건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얼른 끝내버립시다. 빨리빨리 해서. 자, 이렇게 점들이 있어요. 선분별로 4개씩 있네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 위에 점들 이용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점을 몇 개 골라야 돼? 3개 고르면 돼. 그래서 지금 말한 9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93에서 84개가 전체적으로 나온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잘 봐봐. 요 직선, 요 일직선, 요 일직선이 문제라고. 이 3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3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일직선상에 점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는 거야. 저 4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여기서 4개라고 주장하는 애가 실제로 몇 개라고? 1개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3번 해야 된다. 잘못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게 분명히 1개인데 4개로 들어가 있다고 여기 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실제 정답은 84 빼기 12를 해서 72가 되는 겁니다. 2번. 이렇게 푼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오류를 없애주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필기해 보시고 109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예쁘게 풀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왜 지각이야? 잘 나와? 일단은 점 전체에서 뭐 하면 돼? 말한 것처럼 전체 N3을 해서 일단 전체를 구하고 그중에 이제 오류가 나는 상황을 빼면 되는데 오류가 나는 상황이 뭐겠어요? 당연히 일직선상에 있는 거랬잖아. 근데 호는 일직선상이 아니니까 밑에 있는 호에서 3개 고른 걸 전체에서 빼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12C4를 구한 다음에 사각형이 문제잖아. 지금 사각형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삼각형이고 사각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12C 4를 해야 되고요. 점 4개를.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조건은 뭐겠어요? 밑에서 점 4개 고르거나 밑에서 점 3개랑 위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지. 그럼 밑에도 5C4. 일단 5C4도 해야 되고 5C3에다가 7C1 한 것도 해야지. 그것도 사각형이 안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상황을 잘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가 12C4고요. 점 4개를 골라서 사각형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사각형이 안 되는 건 일직선에 3개 이상의 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상황을 나누는 거야. 1번 직선에 위에 3개 있을 때, 2번 일직선상에 4개 있을 때. 그럼 요 케이스는 5C4로 끝나고 요 케이스는 5C3을 하고 위에 있는 남은 7개의 점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겠지. 7C를 한 거를 구해야 된다고. 근데 얘들은 다 실제로 사각형이 안 되니까 0개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산 들어가 있는 거야. 이 495개에 얘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 몇 개예요? 70개고요. 이거 5개입니다. 이 75개가 실제로 0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빼기 75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정답이 얼마? 420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얘기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나는 분할 분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분할이 내가 뭐라 그랬지? 조 나누기라고 했죠. 분배가 뭐랬어요? 조 나눈 애들을 다시 뭐 방에 넣든지 배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1100번을 보겠습니다. 8명의 학생을 ABC 중 한 곳을 택하여 봉사활동을 할 건데 한 봉사 기간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분할이 있는데요. 이 분할을 디테일하게 쪼개면 2가지가 먼저 있어요. 2가지가. 보게 들어 중요해. 분할은 오늘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요번 그 1학기 기말고사를 2학기를 보낼 때 2학기 기말고사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지금 제대로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자, 분할을 하는 방법도 디테일하게 1번 자연수의 분할이 있고요. 분할이 있고 그 다음 2번이 이게 집합의 분할이라는 게 있어. 예전에는 이 용어를 쓴 거야. 실제로 이 용어를 써서 되게 고생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그 용어는 안 써. 근데 용어는 안 쓰지만 결국 똑같은 짓을 해요. 생각해봐. 지금 전체 인원이 8명이죠. 이 8명을 3개의 조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한 조당 1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8명을 어떤 인원수로 쪼갤지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8이라는 인원을 쪼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요령이냐? 기본은 원래는 6, 1, 1처럼 여기를 제일 큰 애를 준 거야. 그리고 이제 1씩 나눠주는 구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적어도 2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못하죠. 그럼 제일 그나마 왼쪽을 크게 만드는 게 몇 가지죠? 4, 2, 2예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 1을 하나 빼서 옆으로 주는 겁니다.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3, 3, 2죠. 그 다음에 역전이 되면 2, 4, 2가 되면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 되는 게 끝나면 멈추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예전에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디테일하게 좀 더러운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 그렇게 안 나와. 근데 이제 단계를 끊어서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조를 어떻게 나눌지 조의 인원을 결정하는 분할을 먼저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상황이 2개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에 맞게 사람을 넣는 게 집합의 분할이야. 그래서 1번
4, 2, 2로 쪼개는 방법은 내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죠? 두 명 뽑고 남는 4명 뽑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거 아니랬지? 어떻게 하랬어? 인원수 같은 수만큼 중복 발생하니까 팩토리얼에서 나누랬지. 그래서 곱하기 2팩분의 1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조가 나눠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분할인 거야. 그 다음 뭐 하랬어? 이 세 조를 거기 지금 기관 세 군데에 나눠줘야 되니까 분배를 해야겠죠? 그러면 분배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조 세 개를 세 군데 분배했으니까 3팩이겠죠? 그래서 곱하기 3팩 이쪽이 분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거야. 두 번째 3, 3, 2야. 그러면 8C 2, 6C 3, 3C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또 요렇게 3명 조 인원 크기가 같은 조 두 개 나왔으니까 2팩분의 1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가 분할. 그리고 곱하기 3팩. 세 기간에 이 세 조를 세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은 6가지 있겠죠. 요게 분배. 요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할 작업을 이렇게 두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자연수 분할, 집합의 분할이라고 외워도 되지만 대단하게 이렇게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 뭐라고? 일단은 조 나누는 인원 배치를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를 배분할지 인원의 수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시고 실제 인원을 그 나머진 수에 맞춰서 집어넣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이라서 이렇게 두 단계를 해야 돼요. 두 단계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야. 내 말은 용어보다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101번 한번 해봐요. 1101번 이건 어떻게 될까? 한번 도전해봐. 풀리는 사람 있으면 대단합니다. 안 풀리면 제가 또 풀어야겠죠. 빨리 해야지. 오늘 시험 치려면 진도 쭉쭉 빼어내야 된다. 아휴, 배고파. 저녁을 못 먹었더니 배고파. 풀려요, 여러분? 좀 어렵죠? 자, 한번 봅시다. 주희랑 원우를 이름 쓰기 귀찮으니까 AB라고 할게요. 라지 A, 라지 B야. 자, 이렇게 라지 A랑 라지 B가 포함된 상태 8명을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3명, 3명, 2명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AB를 같은 조에 넣겠다고 생각한 거야. 됐어요? 됐지? 그러면 이거는 미리 그냥 집어넣으면 돼. 제가 돼. 3명, 3명, 2명이 있다고 했어. 그럼 1번은 이 3명 조에 AB를 하나 넣어놓는 거야. 두 번째 방식은 2명 조에 AB를 넣는 거야. 자, 봐봐. 첫 번째, 1번의 경우는 AB를 3명 조에 넣었어. 그럼 남는 자리가 한 자리와 세 자리와 두 자리죠. 네. 그래서 6명을 셋, 둘, 하나로 쪼개야 돼. 그럼 어떻게 돼? 6C1, 5C2, 3C3,
그래서 6 곱하기 10 해서 60개의 방법이 있어. 이 60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인원을 배치해서 조를 만드는 방법이 60개라고. 조를 분할하는 방법이 60가지야. 그리고 그 세 조를 교통기관 3개에 넣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야? 3팩을 하면 끝나겠죠. 참고로 이때는 인원이 3이 1이라서 중복이 없기 때문에 B에 나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최종은 얼마예요? 360가지의 방법이 생겨. 1번 케이스. 근데 2번 케이스는 잘 봐봐. 애초에 이 2명조에 AB를 넣어버렸어. 그럼 내가 이제 남은 거는 이 6명으로 3,3조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6C3에 3C3하고 끝이에요. 아니죠? 왜? 인원이 같으니까 열해야 돼. 2팩분의 1을 해야 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10가지 방법이 있어. 조 나누는 방법. 그래서 10가지로 조를 나눈 다음에 이 10가지 나눈 조를 운동수단 3군데에 배치하는 게 3팩하니까 몇 가지야? 60가지야.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 둘을 더한 420가지겠죠. 이딴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된다고 하면, 뽑아야 된다고 하면 미리 뽑아서 갖다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남는 자리에 남는 인원을 뽑으면 됩니다. 됐고. 자, 마지막 유형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숙제는 유형만 할 건데 숙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왜냐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정규반 가서 교재를 아예 딴 걸 할 거라서. 그 다음 시간 되면 그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교재 이제 내신 내려야지. 내신 한 달 반 남았어, 얘들아. 45일 남았는데 문제는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네. 실질적으로는 한 40일도 안 돼. 추석이 언제예요? 추석 9월달 중순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내신 대비해도 내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달이 아니에요. 근데 한 달하고 한 10일입니다. 그 내신 수업은 추석 지나고 시작하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 다음 요번 주부터 시작이야 내신 대비가. 내신 대비는 바로 시작이야. 그럼 지금 8월인데 9월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래요? 추석은 9월에 있다고 이 미친놈아. 네? 추석은 9월에 있고 어? 시험은 10월 초에 쳐요. 10월 초에 쳐요? 10월 초에 중간고사예요, 여러분. 9월 그래서 지금 40일 남았어요. 45일 남았는데 방학 일정 45일 정도 남았어. 왜냐면 지금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야? 오늘 14일 14일, 그러니까 12일이지. 오늘 12일. 그럼 이제 13일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한 17일 남았지. 네. 그리고 한 달 30일 하면 47일 남았지. 거기에 이제 뭐 한 대 뭐 1, 2, 3일에서 뭐 50일 조금 넘게 남았어. 50일. 그래봐야 2달 안 된다고. 근데 중간에 추석 연휴 있지. 그리고 이번에 계약하고 나면 또 어려운구역 이번 주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40일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개 바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정규반 들어갈 거고요. 정규반은요 바로 내신 대비 문제 할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부터 다시 할 겁니다. 이제 한글날에 그 10월 학교 한글날 학교 쉬지 공휴일인데 안 하세요? 학교는 쉬는데 학원은 안 쉬어. 아 수요일이구나. 연락 짜증나. 학원은 안 쉬어. 자 여러분 마지막 토너먼트 이거 쉬워요. 하는 것만 알면 돼. 추석 때도 쉬어. 추석 때. 추석은 쉬어. 추석. 근데 특강 잡고 싶어. 네? 여러분 꼬라지 보면 특강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토너먼트 문제 되게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일단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 이 토너먼트 조에서요 AB 들어간 거랑 BA 들어가는 게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이게 다르려면요 뭐 경기장이 다르다거나 이쪽이 홈팀이고 이게 어웨이팀이거나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2명조 뽑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요렇게 된 거가 어떤 느낌이야? 4명을 둘로 그냥 쪼개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잘 봐. 이 앞에 AB 쓴 거랑 CD 쓴 거랑요. 여기 CD 쓰고 여기 AB 쓴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상훈아?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게 같은 겁니다.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게 만일에 경기 시간이 다르면 또 다른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대진표는. 되게 러프한 대진표란 말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AB가 경기를 하고 CD가 경기를 해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명을 둘둘 조나누기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앞쪽에 분할 내용이랑 엮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덩어리가 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4명을 둘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 3가지였지. 당연한 얘기야. 예를 들어 봐봐. A, B, C, D가 있어. 4명이. 그럼 A 입장에서는 B랑 경기하거나 C랑 경기하거나 D랑 경기할 거고, 그럼 남는 2명은 따로 경기하겠지. 그러니까 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됐어요? 자, 같은 식으로, 그래서 이거 3가지라고 외우는 편이야, 일반적으로. 또 같은 식으로 잘 봐봐. 부전승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 그럼 이건 3명을 쪼개는 건데 어떻게 쪼개는 거야? 3명 중에 경기할 2명 고르고 안 할 1명 고르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3명을 둘 하나로 쪼개는 방법인 거야.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고 3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몇 가지라고? 3가지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애들을 3가지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편해요. 토너먼트 문제 풀 때. 자, 그럼 이걸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1103번을 봅시다. 1103번을 보시면 요렇게 한 덩어리랑 요렇게 한 덩어리에서 2덩어리로 된 경기를 6명이서 해요. 그럼 이때 대진표 작성 방법을 물어봤잖아. 그럼 일단 생각해봐, 얘들아.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6명을 셋으로 나눠야겠지. 요것도 좌우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여기가 1단계고 여기가 2단계고 3단계인 건데 1단계에서 하는 일은 뭐야? 6명을 3명으로 일단 나누는 거예요. 왼쪽 편, 오른쪽 편으로 조를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다? 6시 3회 3시 3회 2패분의 1. 요게 일단은 첫 번째야. 1번에서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끊어가면 돼. 이 밑으로 꽉 내려온 것도 아니야. 사실 여기 딱 여기가 1. 자, 그래서 1번은 몇 가지라고요? 6명을 3, 3으로 쪼개는 방법이라서 막상 해보면 얼마 나와? 에휴, 10가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에 ABC가 왔고 뭐 DEF가 온 거야. 그럼 이때 그 ABC를 요렇게 배치하는 방법 몇 가지라고 했지? 누가 부전승할래 해서 3가지라고. 그래서 외우라고. 원래는 이것도 2번 할 때 3C1 뭐 하고 2C2 이런 거 해야 되는데 3명, 1명, 2명으로 쪼개는 거니까 그냥 외워서 몇 가지? 3가지. 3번도 3가지 이렇게 외워버린다고. 그럼 정답이 얼마겠어? 다 곱해서 90까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누기를 여러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그렇잖아. 토너먼트라는 게 조를 여러 번 나눠서 붙을 놈들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1106번 봐봐. 좀 사이즈를 키워보자. 자, 1106번 보시면 이쪽 편에 부전승하는 거 있고 여기에 둘이 붙는 애 있어요. 요거를 2번 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경기야. 여기서 이 10명으로 토너먼트 할 겁니다. 대진표 작성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똑같아. 하나씩 합시다. 졸지마 상훈아. 일단 1번 하는 일 뭐야? 10명 중에 5명 뽑고 5명 중에 5명 뽑고 2패분의 1에서 10명을 5명의 조로 나누는 겁니다.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얼마야? 63 곱하기 2에서 126개야. 됐지? 그 다음 2번, 3번에서 하는 일은 뭐야? 위에서 다시 내려오면 돼. 자, 2번, 3번에서 하는 일은 5명을 셋 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서 하는 일은 5C3에 5C2에 3C3 해서 10가지. 인원이 다르니까 200분의 1, 300분의 1 같은 거 중복되는 거 없애는 거 안 해도 되지. 그리고 같은 식으로 3번도 똑같이 5명을 셋 둘로 쪼개는 거니까 10가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끝났어. 이건 그냥 2명 들어가는 거니까 끝났잖아. 여기서 뭐 해야 됐어? 원래 부전승하를 뽑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3명을 2명 1명으로 조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이거 외우고 있지? 몇 가지라고? 3가지. 5번도 3가지라고 제가 외우라고 했죠, 방금 전에.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 곱하면 일단 9를 곱하면 얼마야? 9 곱하면 54 3 1, 1, 3, 4. 그래서 1, 1, 3, 4에 12번 곱해서 0 2개 붙이면 정답.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사이즈 커져도 쫄지 말고 인원 나누기만 잘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수 조 나누기 하면은 같은 수의 인원만큼 같은 수 조만큼 팩토리얼 곱해서 역수치에서 나누기 하는 거. 그러니까 역수치에서 곱한다. 나누기 하는 거.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유리함수, 무리함수 꼭 배워야 되는 내용도 설명할게요. 오늘 시험 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